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0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마감했고요. 종목 등락수를 보면 하락 종목 수가 300개 이상 많았던 것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 사는 모습이지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의 매수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투신, 사모펀드, 기타 금융 등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오랜만에 또 이처럼 매수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양호한 미국 증시 마감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일과 설 연휴 앞두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이틀째 매도,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6거래일째 매도 지속하면서 양시장 이틀째 약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무려 4거래일째 감소했고 양시장 합친 거래대금은 30조 원 미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고요.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민감주에서도 금융주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고 유가 상승에 힘입어 정유주 상승, 기계업종 등은 강세를 보였죠.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카카오, 롯데쇼핑, 금호석유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주요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LG와 기아차 등은 약세를 보였고요. 환율은 1115원 부근에서 횡보세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뉴욕 3대 지수 보면 혼조세를 보였죠. 나스닥만 강보합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 하락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부양책 및 백신 접종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상승에 따라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숨고르기라고 하죠. 골드만삭스는 최종적으로 도입될 부양책의 규모가 당초 예상하고 있는 1조 1000억 달러보다 많은 1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이란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경제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추가 부양책 규모에 대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점이 투심에 살짝 위축 요인은 되었고요.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으로 10만 명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이날 시작됐는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는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종목들 보시면은 애플이 0.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 상승, 아마존은 반대로 하락, 알파벳 0.4%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은 1%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1.6% 하락했는데 비트코인 구매 관련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이 수익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트코인 상승세 지속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또 언젠가는 또 등락이 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를 두고 영화 빅쇼트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은 중국 당국과의 문제 등에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빅쇼트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주들, 채굴 기업들, 올트글로벌 4.4% 또 상승했고, 라이어 블록체인 21.5%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모더나가 3.4% 하락했고 니콜라가 2.5% 하락했고 니오가 오늘도 6.3% 상승하면서 이틀 동안 한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잉은 1.5% 상승했고 카니발은 2.5% 하락했고요. JP모건 0.4% 하락했고 TSMC 마이크론 보합 전후에서 등락이 있었고요. 게임스탑과 AMC는 각각 16%, 11% 두 자릿수 하락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 레저, 항공 주가는 최근 상승도 있었고 부양책 지연 가능성으로 좀 혼조세 보이기도 했고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트위터는 2분기 연속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면서 2.9% 상승을 보였고요. 유럽 증시는 프랑스와 영국만 강보합 보였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약보합 보였는데요. 독일의 지난해 수출이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보다 9.3% 하락했다는 소식, 또 미국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2%면 큰 거죠. 탐사 및 시추, 천연자원 업종이 크게 상승한 것이 지수 상승 배경이 되었고 미국 부양책 기대감, 유가 상승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안정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점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상품 쪽에서는 유가, 금 모두 상승했는데 유가는 원유 감산에 7일 연속 상승하면서 무려 이제 13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S-오일 흐름 좋았죠. 최고치 신고가.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부양책 기대감에 0.2% 상승했고요. 오늘 중국 오전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1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도 1월 CPI, 또 1월 재무부 대차 대조표 발표될 예정이고요. 수요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입니다. 무려 7거래일째 캔들상 양봉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투자 심리가 매우 견조하다. 장중 신고가 났었고요. S&P 500도 장중 신고가.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요. S&P 500도 흐름 양호하고 나스닥도 흐름 견조합니다. 그렇죠? 4거래일 연속 캔들에서 양봉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크게 상승했어서 또 5일선과의 괴리열도 좀 생겼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흐름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렇죠? 5일선, 21선 모두 우상향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완전한 실물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먼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련돼서 좀 지속 관심이 필요한 듯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 만큼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겠고요. 드디어 내일부터 설 연휴 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근 흐름 또 어제 흐름과 비슷하게 거래대금이 감소한 관망세가 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신속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